보통 남자들은 이러지 않을까?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카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남자는 이러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저는 제 채널에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한들 뭘 어쩔 거예요. 남자가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연애를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고백 받고 나서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은 꼭 잘 기억을 하세요. 나와의 다름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친절한 성향의 남자라고 해도 본인 연차인 날에 카톡을 5시간 동안 칼답을 해주고 사소한 일상을 공유해주고 그런가요? 이건 호의일까요? 호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뭐 누군가는 이건 그냥 호의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호감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낑깡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여성분들은 아마 100% 공감을 할 텐데, 어떤 남자가 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원래 연락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남자다가 5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해요. 분명 우리는 스킨십도 했고 3주 동안 썸을 타기도 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좋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5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이 사람의 행동을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절대 그렇게 핸드폰을 오랫동안 안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남자를 잘 아는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즉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한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뀌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남자를 잘 모르는 여자들은 이 남자가 5시간 동안 연락이 없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보통 남자들도 원래 이렇게 연락이 없나? 원래 근데 남자들은 또 좋아하면 연락을 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남자들은 어떻지? 내 친구한테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 객관적인 기준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체계로 고민을 하는 게 조금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남자의 행동이 이런 거다, 남자의 심리는 뭐 저런 걸까 이런 걸까, 그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진짜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이 고민을 대체 왜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해요? 그냥 그 남자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그럼 왜 알고 싶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왜 관심이 생겨요? 그 사람이랑 사실 잘 되고 싶으니까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은 건데 왜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남자들은 뭔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를 왜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 연애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거지, 틀에 짜여지고 뭐 남자들은 무조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형화된 남자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주관적인 한 사람과 지금 여러분이 연락을 하고 있는 그 주관적인 단 한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 많은 여성분들이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보통 여자들은 이러지 않을까? 보통 남자들은 이러지 않을까?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카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남자는 이러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저는 제 채널에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한들 뭘 어쩔 거예요. 남자가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연애를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안다고 해봤자 참고는 할 수는 있어요. 남자들은 되게 말문이 많이 막히는구나,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남자들은 원래 핸드폰을 잘 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연락이 중요해, 나는 남자가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나는 남자가 나한테 표현을 많이 해주고 나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고집을 조금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딴에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나는 원래 연락을 되게 잘해주길 바라지만 조금은 그 사람한테 이기적인 여자처럼 보인다든지, 또는 내 생각만 하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아서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한 번 참고 2번 참는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기질 자체가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고백 받고 나서 끝낼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귀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분명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는 거지만 단지 여러분과 다르게 연락이 좀 느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래 연락이 느릴 거니 이해를 하세요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연애 유튜버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구나, 내가 너무 조급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조급함이라는 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안 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꼬시고 난다고 한들, 또는 이 사람과 관계가 발전되고 난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만큼 여러분은 지금 참고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게 100%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남자를 잘 안다 모른다의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때 과연 우리 관계가 행복해질 수 없을까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남자를 잘 모르는 여자분들의 99%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가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 남자는 나랑은 좀 성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르게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어. 그런데 연애는 또 맞춰가는 거라고 하니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요,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유신님은 여자를 되게 잘 아시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의 마음도 되게 잘 알고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라는 댓글을 참 감사하게도 칭찬으로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꼬는 건데 제가 김치국 마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 제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만남과 이별을 좀 더 반복을 많이 해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의 여자를 만나봤다고 쳐요.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여성이라고 했을 때 제가 20대에서 30대 동안 나이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그 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 1000만 명 중에 100명을 만난 거라고 하면은 거의 만분의 1? 10만 분의 1인가요? 저는 10만 분의 1 정도를 알았을 뿐이고 10만 분의 99만 9,999 정도는 저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알고 어떻게 전체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말을 왜 굳이 여러분한테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자에 대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남자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간다고 한들 모든 남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모든 남자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은 여자를 잘 아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습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저도 주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랑 잘 맞는 여자일까 아닐까? 저 여자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하는 그 선이나 감이라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자친구랑 첫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좀 들이댔었어요.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이었겠죠. 얘가 나랑 만나보지도 않고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되게 적극적이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 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열렬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락을 하는 남자가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보통 남자들은 원래 이러나? 근데 다른 사람들도 원래 이러나? 이렇게 남자라는 그 틀에 끼워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남자를 이해한다는 건요, 나와의 다름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은 꼭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맞춰줘야 될 것들, 내가 고집을 내려놔야 될 것들,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타협해야 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락을 중요하게 잘 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표현을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거를 좋아하면은 너무 자존심 부리지 않는, 때로는 져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늘 그렇게 한결같은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 때문인 건데, 잠깐 사회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또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객관적인 기준에 빗대서 문제를 해석하면은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객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늘 언제나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문제를 16년간 풀어왔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본능에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계속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데에 빗대서 고민을 하는 그 습관이나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진짜 연애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연애 못해요. 그런 말이 있던가요? 차라리 애매한 여자가 될 바에는 확실한 쌍년이 되라.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좀 그 말을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 확실한 쌍년이 된다면은 10명 중에 8명의 남자에게는 내가 미친년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명은 반대로 그 남자가 나에게 미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연애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를 주변에서는 진짜 걔 미친놈이다, 또라이 같은 애다, 만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남자한테 미쳐있는 모습을 또 보는 게 우리의 연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있어서는요,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인 정답, 뭐 머리로는 알겠죠 당연히, 뭐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기준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것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 기분부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부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부터 궁금해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나는 일단 좀 뭔가 좀 기분이 나쁜데 내가 이거를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럼 그거를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여러분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조금씩 그 사람과 맞춰가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주변 친구들한테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게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남자를 잘 아는 여자들은요, 일단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내 주관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감정대로 나 이거 싫어,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소통 방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문제를 다 잡아야 되는 거는 맞춰가는 적절한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한 발짝을 물러서듯 또는 내 감정을 타협하고 합리화하듯이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춰가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하는 연애? 좀 더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지는 연애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남자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고민들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남자의 마음이 왜 궁금해요? 결국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으니까. 근데 왜 나는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어요? 난 행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그 방법이라는 게 좋은 방법, 나쁜 방법, 잘못된 방법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다른 타인에게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는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곤 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분명 그 마음 안에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말이죠. 그 차이가 바로 저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속도, 올바른 방법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티 같은 마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하여금 이 고민을 왜 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남자의 마음을 자꾸 궁금해할까? 이 남자의 마음을 왜 자꾸 난 해석하고 싶을까? 그랬을 때 제가 딱 답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나는 이 사람과 잘 맞춰가고 싶은데 그럴 사람일까 아닐까를 위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걸 이해해보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것 같으니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까? 그걸 왜 남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한다? 아 그러다가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럼 후회 좀 하면 어때요? 그렇게 후회하는 게 무섭고 내 스스로 내 결정을 하는 게 그렇게 두려우면은 그게 내 인생을 사는 걸까요? 갑자기 인생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후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고 행복을 느껴도 내가 행복을 느껴야지 어떻게 선택과 판단을 남들에게 맡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야기에 아 그러다 후회할까봐요 라고 만약 생각을 같이 하셨다면은 똑바로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맞나? 나는 내 인생을 산다라는 거는 내 인생에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누리고 살겠다라는 게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국가의 주례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결혼이 아닌 나의 인생에서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건 역시도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남자를 잘 모르는데 남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그 방향성을 첫 번째로는 좀 바로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에서 주체성을 갖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애 유튜버나 연애 상담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처럼 소통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로다님은 A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는 B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서가지고 결국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방식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딱 신뢰의 문제가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이건 사소한 예지만 남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연인 간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 사람이랑은 난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자가 말을 하는 신뢰는 내가 이 사람이랑 연락이 몇 시간 안 돼도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돼도 그냥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쪽에서 말을 하는 신뢰는 신뢰가 가게끔 30분 1시간마다 걱정시키지 않게 꾸준히 연락을 해줌으로써 신뢰를 얻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난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신뢰가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냐? 너가 먼저 신뢰가 갈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넌 신뢰를 못 주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연애라니까요. 근데 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 연애 유튜버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연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시켜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참고를 해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들을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거죠. 적절한 소통 방식을 찾기 위해서 참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